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 활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챗GPT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챗GPT를 화면을 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물론 전에 구글에 들어가서 챗GPT를 실행을 시켜서 하는 이제 방법이 있죠. 그거는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구글 계정에 가입을 하시면 챗GPT하고 연동시키면 되시니까 그걸 활성화시켜서 이 화면이 나오면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챗GPT를 활성화시키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모델이나 기능이 있는데 저는 챗GPT-4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뜨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챗GPT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거나 뭐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신 분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챗GPT는 질문하는 창 하나만 딱 뜹니다.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뭐 무궁무진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은 일반 포털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인공지능은 챗GPT만 있는 건 아니죠. 제미나이도 있고 딥시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다 섭렵할 수는 없고 얘기하면 챗GPT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오로지 그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일단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는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다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하게 검색 지식에서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챗GPT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내가 원하는 검색에 맞춰서 끄집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검색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시간이 지난 것들도 검색창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그 검색에 나온 결과물을 보면 10년 전에 나온 거, 5년 전에 나온 거,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쓸모없는 검색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챗 GPT는 지금 이 순간에 올라온 그러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시켜줘요. 가장 빠른 시간 지금에 맞춰서 데이터를 원하면 오늘까지의 정보 이런 사족을 한번 달아주시면 최근의 지식 검색을 도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시간 나는 대로 같이 공부하겠지만 일단 검색 기능에 대한 결과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챗 GPT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업종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챗 GPT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정보 처리 역량을 가져야 되고 GPU가 어떻고 사실 그런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노내로 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잘 검색하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목표죠. 제가 보기에 사회에서 접하는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우리가 최신 정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은 검색 기능입니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서로 지금 저희랑 쌍방한 소통을 안 하니까 뭐 이해를 내가 받아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무궁무진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법률적으로 아니면 내가 세무적으로 아니면 뭐 코로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물어보죠. 자, 물어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검색창 기능으로 쓰면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내일은 다른 쪽으로 문화 정보라든가 뭐 예술 정보라든가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전혀 다른 부분에서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에서 한 주제로 가지 않고 여러 주제가 섞이면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정보의 양이 상당히 커서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챗GPT에서 만들어진 기능이 뭐냐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주제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오늘 A에서 D까지 내가 정보를 취합했고 내일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생산해 나간다고 하면 내일 또 그 폴더를 열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잠깐 보세요. 왼쪽에 내 지금 커셔가 움직이는데 여기를 보시면 새 채팅이라고 나오고 내가 채팅했던 어떤 검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기술적인 거니까 저는 뭐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런 기능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러스 쪽 또 모양이. 여기서 내가 생성을 하면 돼요. 여기 밑에 보면 내가 이미 생성한 겁니다.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폴더화 시킨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만든 폴더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만큼 활용하는 거죠. 내가 인공지능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챗GPT하고 나눈 얘기, 또 내가 내 업무적으로 어떤 토지의 이용 방안, 또 내가 유튜브 쇼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쇼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고, 또 제가 시나리오 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관심사입니다. 그럼 시나리오 폴더를 하나 만들고, 주식은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산행,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폴더를 계속 만들어 나가서 그 폴더를 열면 그 주제에 맞춰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열어보시자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창이 열립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볼까? 그러면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세금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세금 관계,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뭐 내가 세금에 관해서 종합소득세가 어떻고, 증여세가 어떻고, 상속세가 어떻고, 물론 포털에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법, 가장 최근의 법을 끌어오는 거, 하여튼 이따가 좀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만약에 세금 관계다 그러면 이제 내 세금 관계라는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세금 관계에서 새 채팅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세금 관계라고 폴더가 하나 생성됐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금 관련 폴더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창을 보시면 몇 가지 모양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크 모양이죠. 마이크에서 음성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 일단 테이핑 증여세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타이핑이 늦으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의 양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서 요거 있죠. 요 화살표. 요거를 누르면 얘한테 올라갑니다. 핸드폰에서는 음성 입력되는 기능은 당연히 있고, 지금은 저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PC에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거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C에 이제 마이크를 좀 성능이 조금 좋은 마이크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쿠팡인 이런 데 가면 2, 3만 원이면 좋은 거, 쓸만한 거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를 연동시켜 놓고 요거를 누르시고 내가 말한 게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증여세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체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돌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 발음에 따라서 얘가 인식을 잘못할 수 있죠. 나는 증여세인데 얘는 증여세 뭐 이상하게 이제 발음이 조금 그랬는데 요것만 수정을 하시면 돼요. 타이핑해서 질문할게요. 그리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뭐 카톡 하다가 문자 잘못되고 이렇게 지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우면 증여세에 관해서 질문할게요.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하고 아주 오타가 심한 것만 바꿔주면 돼요.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웬만한 오타는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해요. 아주 중요한 것만 이제 오타만 수정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인식하라고. 자,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요걸 눌러야 요 화살표를. 그러면 내 질문이 떠요. 증여세에 관해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 요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 왜 이 증여세에 관한 질문할 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근데 네가 지금 자세히 설명 안 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네가 다시 재질문을 해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왜 이거를 필요로 하는지, 내가 가세 기준, 종합 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요거는 복사하기 붙이기는 아주 뭐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럼 난 요 두 가지가 필요해.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해도 되고, 이 부분에 뭐 안 해도 되고,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지. 이 두 가지만 한번 놓고 한번 올려보시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걸 또 엔터를 치시면 얘는 이해를 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를 굳이 말 안 해도 지금 어떻게 답이 와요. 증여세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중업세 가세 기준하고 가족 간 얘기를 풀어줄 거예요. 나오죠?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비서 100명을 내가 고용한 그런 효과를 난 받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리하는 게 뭐 무시무시하죠.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친절하게 이런 걸 또 가르쳐 주죠. 자,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줬지만 이걸 내가 시트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엑셀로도 해주고 중요계약서 뭐 이렇게.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을 또 복사해서 해주고, 아니면 다 필요해. 그러면 다 해주세요. 요거 땅 치면 뭐뭐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 해달라 그러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얘가 설명을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이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죠. 이렇게 단문으로 하면 뭐 거의 1, 2초, 2, 3초 안에 다 답이 와요. 지금 폴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요거 아시죠?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펼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설명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대화창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요거는 이제 그 부분이죠.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점점 주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결과를 받으면 되는데 얘가 자꾸 뭘 더 해주겠대요. 그럼 자꾸 그걸 받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나한테 준 정보의 양이 되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요청한 거를 문서화 해줄게. 내가 가려야 한 걸로 엑셀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 하면 문서를 해주는데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실제 쓴다. 그럼 요거를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중요 샘플이 나오죠. 요걸 누르면 폴더가 나와요. 그럼 내가 저장을 해놓거나 내 자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사실은 뭐예요? 검색이죠. 검색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상세 계약서 작성 보세요. 증여세 신고서 예시, 세무서 제출용 자료 양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제 딥서치죠. 말 그대로 딥서치를 하게 해줘요. 그러면 내가 나 요거 필요해. 그러면 요거 복사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다 다시 질문 해주겠다니까 해주세요 하고서 보내면 또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상세계약서 작성, 증여서 지금 제가 미리 계획하고 주제어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금 관계해서 그냥 이 증여세가 나왔지만,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이 거의 다 이런 패턴이에요. 내가 질문을 하고 또 답하면서 상세하게 어떤 질문을 깊게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청한 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이거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주고, 증여세, 신고서, 세무서, 제출용 서류, 상세증여 계약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세무서, 제출용, 서류 양식, 증여세, 신고서 예시, 워드 파일이니까 요거를, 자, 여기 지금 다운됐죠? 여기 중고신고서 예시 열어보시면 지금 내가 이쪽 창에서 이제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켜놔서 다운받은 걸 이제 여는 거예요. 창에서 열면 편집점, 편집 기능으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워드 파일에 나오죠. 홈택스용 제출용 신고서의 관리하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문서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실제 며칠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원래 5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신고 기한을 못 지켜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이제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 그래서 내가 기한 외 신고를 하고 싶은데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결국은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발전하면 없어질 업종이 뭐냐 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뭐 얘기하잖아요. 실제 뭐 그 업종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클라이언트들, 저희 같은 의뢰인들은 미리 다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뭔지, 어떤 대응을 할 건지를 초기에 뭐 상담 전에 내가 이미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소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저는 피부로 느끼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제가 사실 컴퓨터는 쓸 줄만 알지 컴퓨터의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래서 컴퓨터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하거나 먹통이 되거나 뭐 무슨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PC 들고 뭐 수리점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챗 GPT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방법을 알려줄래? 그러면서 서로 질문과 답변을 오고 가면, 이제 말로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그거를 캡처를 해요. 지금 내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 캡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요 밑에 보면 플러스라고 있죠. 여기 밑에 보세요.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면 사진 및 파일 추가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서 문제가 있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다 어느 부분에서 챗 GPT가 주는 설명하고 화면에 나온 기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챗 GPT가 또 설명을 해. 결국은 챗 GPT하고 해서 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컴퓨터 수리점을 차려도 될 것 같은데,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몰라서 못했고 답답한 거를 거의 얘가 해결해 줘요. 오늘 좀 말이 길지만 이런 거를 좀 느끼시면서, 물론 이제 하시다 보면 저를 속입니다.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채찍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한자락 까는 거죠. 실수할 수 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실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블로그에도 그런 글을 썼지만 챗GPT가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도 잘합니다. 약속도 잘 어기고.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이제 뭘 해주겠다 하면 이제 우린 좋으니까 해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GPT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얘 말을 믿고 내일까지 기다렸다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얘네들 시스템에서 그렇게 대응한 거고,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대놓고 물어봐요.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왜 죄송합니다. 그 감성적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내가 뭘 물어봤어요. 대답을 해줘요.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안 하고 내일 해줄게요, 뭐 이따가 뭐 오후에 해줄게요, 이건 다 믿지 마세요. 절대. 내가 장담합니다. 그건 시스템에서 얘네들이 해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영악하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는 되지 않고 있어요.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그거는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미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아주 우리가 보면 뭐든지 해줄 것 같은데 그게 뭐든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검색에 대해서, 내가 징유스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색이 아니고 내가 이제 정보 처리, 내가 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주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죠. 검색하고는 또 다르죠. 검색은 있는 사실을 그냥 끌어와서 나한테 제공해 주는 거고, 사실은 이 검색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빠른데,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생산해 나가는 그 기능도 거의 획기적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다음 편에서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챗GPT, 당신을 최고의 글쟁이, 기획자 로맨티스트, 당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구독은 저와 또 다른 만남을 예고합니다.